그 중에 한 종목이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 우리 신규 상장주 땡땡 로직 순환매 로직으로 체크를 했던 종목이죠. 그 종목 11일자로 상한가 갔습니다. 선제적인 공부에 대한 우리는 수익도 가져갔고 보람도 느끼고, 선제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파괴력이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확률, 통계, 데이터, 주식은 뭐 아니면 도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확률, 통계, 데이터, 패턴을 공부하는 사람은 51%의 확률로 이런 종목군이나 이런 종목군의 순환매, 로직,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당연히 수익은 뒤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고, 중장기는 벌써 이격도를 좁혀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벌써 돌았어 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고, 라인의 정배열을 유지하고 가고 있고. 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주중 유튜브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게 자동차였죠. 우리 자동차 선제적으로 공부하면서 현대차, 기아차, SL, 신규 상장주 전반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게 그 화면이에요. 그 중에 한 종목이었던 한주 라이트 메탈, 우리 신규 상장주 땡땡 로직 순환매 로직으로 체크를 했던 종목이죠. 그 종목 11일자로 상한가 갔습니다. 선제적인 공부에 대한 우리는 수익도 가져갔고 보람도 느끼고 다음 공부를 위한 동력도 얻어가는 하루입니다. 그렇죠? 공부하면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생각대로, 느낌대로 이런 식으로 주식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 라인에 공부했고 오늘 이렇게 결과치가 나온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공부하자, 업황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해두고 특징이 있는 종목군들을 체크해두고 하면 이렇게 선물을 준다. 이때였죠. 하나, 둘, 셋, 넷, 다.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이렇게 움직였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맛이 나는 거죠. 자, 오늘은 일단은 리오프닝 섹터를 갖고 왔어요. 리오프닝 섹터에 관련돼서 과거에 우리가 여러 번 속았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변한 게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은 화장품 의류 쪽 리포트 하나 가져왔습니다. 중국 소비재의 투자성에 대한 증대, 2분기에는 성장 전환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가? 리오프닝, 기저효과, 구매자 지수 서프라이즈, 소비자 심리지수 반등, 이런 데이터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 의견 아니고 팩트만 체크해보죠. 리오프닝 기저효과가 더해지고 중국의 소비주 쪽들이 살아나고 있다. 구매자 지수 서프라이즈 나오면서 후방 쪽에서 판매 정상화를 향해서 중국 쪽은 가고 있다. 면세도 회복을 하고 있다. 자, 편수 확대, 객수 증가하고 있다. 따이궁 축소되면서 힘들었는데 조금씩 회복되지 않을까 정도를 생각하고 있다. 중국이 단체 여행 허용 국가의 한국을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 없다. 그런데 이제 단체 여행이 아닌 개별적인 여행은 풀려서 오고 있다. 바스켓 매스 접근을 추천한다. 단기형, 장기, 중장기 구조적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기서는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FNF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체크해보죠. 현재는 LG생활건강이 상대적으로는 주가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고, 그에 대한 요인은 구조적인 이 매출 구조 변화를 좀 늦게 가져간 편이죠. 그래서 아모레퍼시픽 대비 주가의 하락분이 셌습니다. 다음 수급 쪽으로도 관심이 크게 없는 섹터였고, 면세 쪽의 분기 매출액에 대한 기조가 조금씩 회복 기조를 가지고 있는데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땅땅땅땅 움직이는 구조는 아니죠. 중국 쪽의 데이터만 보자면 현재 기조가 올라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고요. 중국 쪽의 실적 기여도는 아모레퍼시픽은 선제적으로 중국 쪽의 매출 구조를 비중을 축소시켜서 정상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LG생활건강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FNF가 훨씬 많은 폭으로 중국의 소비재가 회복을 했을 때 뷰를 키워갈 수 있는 폭을 가지고 있는 상태네요. 종합 브랜드 회사. 바로 그냥 종목이네요. 빈집털이, 말 그대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엄청난 소외를 받았던 섹터고, 그것들이 이따가 우리가 보는 차트상에서 우리가 이에 대한 기조로 읽어내야 되는지 아닌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 이 K화장품에 대해서
중국 쪽에 이 로컬 화장품들이 다 잡아먹어가지고 많이 후순위로 밀렸고요. 그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더 빠르게 중국 시장을 축소시켰고요. LG생활건강은 조금 더 느리게 축소를 시키고 정상화를 도모를 하고 있는 상태. 아모레퍼시픽 드디어 돈 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중국 쪽에 이 매출 구조를 많이 좀 줄여냈다는 거죠. FNF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외를 많이 당하면서 옆으로 기고만 있습니다. 근데 그 동안에 중국에서의 여러 가지 이 브랜드들에 대한 오프라인에 대한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화장품이 우리나라가 K 화장품이 밀렸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국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또 화장품의 제조회사들이 로컬 브랜드의 화장품을 제조해주면서 이 기능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상표는 중국의 로컬 브랜드지만 알맹이를 만들어냈던 기조는 국내의 한국콜마, 코스맥스 같은 회사들이 만들어줬으니까 그렇게 된 거죠. 의류 쪽도 중국의 로컬 브랜드의 이 상승, 뭐 스포츠웨어 같은 경우에는 강력합니다. 안다라인드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느껴야겠죠? 그래서 FNF가 데이터나 여러 가지 특성상 견조한 편을 보이지만 주가의 상승분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두 번째 리포트 한번 볼까요? 요거는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항공 리포트입니다. 틀린 그림 찾기라고 써놨네요. 자, 지난해 10월 일본 정부의 개인 무비자 관광 허용 때문에 국내 LCC 라인의 대장 제주항공과 진에어 선제적인 주가 급등을 한번 쭉 이뤄냈죠. 그 이후에 소강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폼을 똑같이 가져가면 올해 중국 정부의 단체 관광 허용이라는 재료가 나왔을 때 같이 또 반응을 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에 대한 것들이 정치적인 요인에 따라서 언제 나올 것인가, 못 나올 것인가 이런 선택지에 갈려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지금은 어떠냐? 가격과 물량의 동반 강세가 나오고 있다. 뭐 기업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올리고 물량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이때서는 높아진 눈높이를 과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같은 곳들이 충족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충족을 못한다면 그에 대한 요인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비용단을 여전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율, 유류, 비용 이런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공주에 대한 1분기에 대한 실적이 생각보다는 비용단 때문에 컨센서스의 충족이나 하회 정도를 가져가지 않을까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결론적으로 이 리포트에서는 한 템포를 쉬어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LCC 라인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2분기 내에 이런 쉬어가는 패턴들이 나온다면 또 다른 시점의 이동을 3분기로 이제 끌고 가서 2분기 내에 저점 잡기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자라까지 뭐 제시를 해볼 수 있겠네요. 시총은 이 정도의 박스 트레이딩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현재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화물항공에서 엄청난 실적을 벌어들이면서 주가 상승분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죠. 근데 지금은 화물항공 쪽이 쭉 빠지면서 인적 수송으로 변화를 하고 있는 중인데 가장 큰 이제 트리거 역할을 할 아시아나항공과의 이제 합병 관련돼서 ING 중이기 때문에 조금 둔탁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의 비용단 증가는 어차피 똑같고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일본의 무비자 입국으로 한 단계 턴하고 조정받고 다음 턴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다음 턴에 대한 강력한 트리거 역할은 어차피 중국의 단체 여행객일 텐데 그런 것들은 기대감은 크지만 아직까지 데이터는 나오고 있지 않다. 이 정도로 이 두 가지 리포트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에 해당되는 종목군의
주가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일단 큰 종목들, 면세점 라인 큰 종목들 한번 보죠. 일단 호텔 신라입니다. 일단 중장기 완전 정배열 돌려붙이고 있는 상황이네요. 아직은 21선이 61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진행 중이다 정도고, 수급 주체는 현재 기관 수급을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쌍끌인데 기관의 수급들이 조금 더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고, 신세계 같이 봐야죠. 신세계는 아직은 역배열 움직이고 있죠. 그렇다면 면세점 대장주 격에 있는 두 종목 중에 당연히 이 종목 라인만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는 게 현재 주가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네요. 뭐 이렇게 조그만 주식들도 있고요. 화장품 쪽 볼까요? LG생활건강입니다. 자, 단기가 틀어 올려지면서 역시나 기관 수급으로 틀어 올려지고 있죠. 그런데 중장기는 아직 역배열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같이 봤던 아모레퍼시픽을 체크해 봐야겠죠? 중장기 먼저 선제적으로 돌았고요. 단기가 깨졌지만 121선에서 지지 패턴을 천천히 보이면서 수급은 똑같이 기관 수급 보이고 있네요. 그렇다면 딱 대장주의 두 가지 종목만 택한다면 여기서는 아모레퍼시픽이 승리자네요. 그러면 면세 쪽의 호텔 신라, 화장품 쪽의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대장주를 두 개를 딱 박아놓고 이제 생각을 해야겠죠. 자, 개별적인 주식들 보면은 한국콜마를 가져오면 여기는 일단 수급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장기는 턴을 했지만 단기가 깨진 상태에서 최근에 조금씩 회복 기조를 조금 가져가고 있네요. 한국콜마를 눌렀으면 당연히 우리는 코스맥스를 눌러야겠죠. 화장품 OEM, ODM 기업을 같이 묶어서 봅니다. 코스맥스가 훨씬 좋은 차트 모습 가져가고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면세 호텔신라, 화장품의 아모레퍼시픽, 그 다음 화장품 ODM, OEM의 코스맥스라는 기준점이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 중소형 화장품주 중에서 가장 탄력도를 크게 보이고 있는 몇몇 종목만 체크해 볼게요. 그 중에 하나는 클리오, 완전 정배열입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색조 화장품에 대한 부가까지 같이 추가가 되면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은 이 시점이었어요. 단기가 밀어 올려지면서 수급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체크를 하고, 중장기는 벌써 이격도를 좁혀들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벌써 돌았어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고, 라인의 정배열을 유지하고 가고 있고, 이런 종목군 뒷단에서 색조 화장품의 신규 라인들 아이패밀리, SC 완전 정배열, 수급 정배열 가고 있고, 주봉, 월봉으로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이점이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줘야겠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그렇죠? 그 다음에 만들어주는 공장에선 코스맥스, 특이점 있는 종목은 클리오, 아이패밀리 SC 이런 라인까지 한번 쭉 체크가 되는 경우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선제적으로 공부를 하니까 우리가 판서 대신에 키워드로 그립니다. 리오프닝이라는 가운데 키워드를 넣고요. 생략은 했지만 이 앞에는 소비재 라인에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요. 면세 라인에서 우리가 뭘 했죠? 체크를 해봤더니 호텔신라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대한항공 국적기 라인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적기 라인의 대한항공은 합병권, 그다음 LCC 라인의 제주항공과 진에어는 분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각이 가장 트리거 역할을 하는 딱 하나를 기다리는데, 그것들은 이제 재계와 LCC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화장품 라인들 둘 중에 하나 대장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 화장품 OEM, ODM 우리 아까 체크했죠? 뭐였죠? 코스맥스, 항공 LCC 이 접점으로 보면은 이쪽 라인은 객수의 1등 제주항공과 진에어 정도에서 이미지가 들어가야 되고요. 색조 라인의 작은 중소형 종목들, 화장품인데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이런 라인 되겠네요. 의류 OEM, ODM 여기가 이제 우리가 영원, 무역 같은 애들, 한세, 실업 같은 애들 넣어주면 되겠죠? 이쪽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의류 브랜드 라인은 딱 하나 체크하면 됩니다.
FNF. 자, 수많은 종목군이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대장의 역할을 하는 애 있고 특징적이 있는 종목의 역할을 하는 애들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서 내가 어디를 선택할지를 공부를 하셔서 그에 대한 기준은 당연히 3박자입니다. 차트상 가장 정배열을 잘 유지하고 있는 애, 가장 정배열을 만들려고 하는 애, 가장 강한 애, 재무상 회복의 기조를 분기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애, 정보 분석상 단체 관광이 움직였을 때 탄력도가 커지래, 구조적으로 성장을 이제 가는 애, 그쵸? 뒷단에서 포커싱이 중국에 대한 소비재의 포커싱을 강하게 두는 거라면 중국의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애, 그게 OEM, ODM이라는 키워드가 붙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포커싱을 해놔야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했던 자동차처럼 또 이쪽을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미리 공부하고 포지션 잡고 오늘 같은 날 상한가 가면 기뻐하고 주가 추이에 따라 꽃감 빼먹듯이 뚝뚝뚝 빼먹고 다음 이동을 위해서 다음 거 공부하고 이걸 유기적으로 계속 하다 보면은 선제적으로 항상 먼저 미리 공부하는 투자자 매매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은 화장품이나 항공, 리오프닝, 면세 이쪽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섹터를 한번 봤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선제적으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파괴력이 시장에서 나타나는지. 확률, 통계, 데이터, 주식은 뭐 아니면 도야.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확률, 통계, 데이터 패턴을 공부하는 사람은 51%의 확률로 이런 종목군이나 이런 종목군의 순환매, 로직, 이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당연히 수익은 뒤따라오게 돼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확인을 해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이런 소비재 섹터들, 그리고 오늘 이 발언 중에 나오지 않은 종목까지 해서 이런 소비재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국내가 아니고요. 중국 라인이고 중국의 라인의 일시적인 반등과 구조적인 반등, 키워드 어디를 택할지는 오늘의 이 방송을 처음 공부하는 시점으로 잡고 한번 강화시켜 보세요. 자, 우리 카페에 가입하고 뭐 활동해 주시는 분들 많은데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칭하는 사람들 진짜 많아요. 이걸 저희가 아예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배로 강퇴하고 삭제를 하는데요. 보세요. 저희가 이틀 만에 이 정도의 아이들을 삭제시켜 버립니다. 그만큼 엄청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실시간으로 이런 거 보이죠?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강제 탈퇴를 시키는데도 실시간으로 가입이 계속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특정한 글에 대한 댓글에다가 자기네 무슨 카톡방으로 오세요. 저희를 사칭하고 그 다음에 글을 써가지고 무슨 특정한 뭐 ETF를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대 빠지시면 안 됩니다. 다 신고하시고 보이는 대로 다 삭제해달라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정비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그 타이밍에 보신 분들이 처음 오시니까 그런 것들이 진짜인 줄 알고 막 카톡방에 들어가고 특정한 종목을 매수하고 막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카페에서 이런 필독사항들 잘 읽어주시고요. 그리고 안전한 활동을 부탁드립니다. 카페도 나무 2단계로 올라가고 우리의 유튜브 라인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렇게 주중 유튜브, 주말 유튜브 이렇게 공부하는 게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오늘 주중 유튜브는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 주에 또 다른 거 공부하도록 하시죠. 자, 오늘도 화이팅이고 4월달 시장 2,500 넘었죠? 다들 화이팅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